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워싱턴에는 벚꽃이 만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사진들을 보면은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언제 이곳 시카고에도 꽃이 피려나 걱정 아닌 걱정이 될 정도로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성격 급한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됐습니다. 이미 꽃을 활짝 피우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혼자만 저렇게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마도 유난히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길가의 가로수들에도 어느새 물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개나리들도 노란 봉우리들을 품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70도대로 기온이 갑자기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됐죠. 온갖 꽃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는 그야말로 꽃의 향연이 이곳 시카고에서도 머지않아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워싱턴의 벚꽃 이제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또 주말을 지나면서 유난히 타운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서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 사회에도 점차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간병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규 선생님을 만나 뵙고 관련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소식들 정리해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앞둔 지난 주말 이 타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을 비롯해서 또 부활절 행사 관련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먼저 시카고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아서 다운타운의 데일리 플라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설치됐던 15피트 높이의 대형 십자가 앞에서 어제 오전 6시 30분 일출에 맞춰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뉴라이프 알바니 파크의 후안 카를로스 칼란 목사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고요. 블루스 가스펠을 부르는 등 다양한 음악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한인교계에서는 시카고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개 교회별로 다채로운 부활절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8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열린 이번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시카고 지역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한인 교회의 회복,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영적, 경제적 회복, 세계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교황 레오 14세는 어제 첫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면서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더 폭력에 익숙해지고 수천 명의 죽음 그리고 분쟁이 뿌리내리는 증오와 분열의 파장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무기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선택하라면서 무력으로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여야 한다면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려는 마음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내내 시카고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이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북부 교회 버넌 힐스의 타운홈 단지 세들브룩 레인에서 지난 3일 금요일입니다. 경찰이 거주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웰빙 체크라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들른 세들브룩 레인의 500번대 타운홈
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집안에 사망자가 있을 가능성을 이 경찰이 감지를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남성이 경찰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리노이주 경찰 스와트팀, 또 북부 일리노이 경찰 알람 시스템 등 특수 대응팀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도로가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남성은 약 8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6시경 부상 없이 검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스와트팀이 집 내부로 진입했을 때 안방 바닥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된 81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해당 여성은 발견 당시 오래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집안에 있던 50세 남성은 사망한 여성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여성의 정확한 사인과 또 아들이 시신과 함께 머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기소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남성은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 사무실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직 사망자와 아들의 이름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3일 오전 9시경 옥파크에 있는 할렘 애비뉴 또 레이크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시간 동안 인근 지역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당시 남쪽 방향으로 과속하던 차량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북쪽 차선으로 돌진했고요. 신호 대기 중이던 이 버스를 포함한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 안에서 총기를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버스 승객과 다른 차량 탑승자 등 총 1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당시 운전자가 왜 빨간불을 위반하고 과속으로 돌진했는지 또 사고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국방 예산안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 이 한화로 보면은요 2천조 원 이상입니다. 대단한 액수인데요. 이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에서 50%가 급증한 파격적인 액수인데요. 강력한 군사 재건과 중동 위기 대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이라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복지 예산을 깎아 전쟁 비용을 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회 통과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약 7조 달러 가까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내일로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역 개방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이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고만 적었습니다. 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애초 예고했던 오늘에서 내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제시한 7일 시한 만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래도 그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거친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서 정치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서 어제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해온 인종, 성별, 입학 통계 제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이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요, 교육부가 이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17개 주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 동안의 지원자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49도, 최저 32도, 화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37도, 최저 28도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62도, 최저 34도,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68도, 최저 5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43도, 현재 시각은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몸과 마음 또 정신이 함께 건강하다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것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관련 기관과 또 커뮤니티의 협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리노이주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수여하는 2026 프로페셔널 케어기버 어워드를 수상하신 엘리베이트 케어의 김남규 소셜워커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을 때 어떠셨어요? 수상하실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 치매협회가 이제 전 미에 다 흩어져 있는 곳이고 또 일리노이에 그 본사가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매년 이렇게 그 프로페셔널 디멘시아 치매 간병인들에 대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수상하시는 분들의 또 면면을 보면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후보에 오르고 또 이렇게까지 수상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노미네이트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이번 수상이 의미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신 이유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였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 역시 미국에는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시카고에서 한 15년 정도 소셜워커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류 사회가 아닌 이민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한인 어르신들과 또 그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돌보는 일이 사실 미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언더라인 게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사실 한인 사회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또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었었는데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 주류 사회의 한국인의 정서나 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또 좀 인정을 하고 좀 너무 과하게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류에서 K-팝이나 K-푸드가 또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처럼 또 우리 한인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치매협회에서 또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치매 환자와 또 그 가족들을 돌본다는 것, 도운다는 것, 이 무엇보다도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직접 경험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네, 치매라는 것을 제가 제 일생에 제일 처음 접한 거는 저희 그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네. 할아버지께서 이제 베스큘러 디멘시아라고 이제 혈관성 치매 환자로 오랫동안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기버 주 보호자로 그동안 이제 돌봤던 그 경험이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와 달리 이제 대학원을 미국의 그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계기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와 공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첫 번째 시작되는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그 기억력을 잃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고귀한 어떤 삶들 또 인지 기능의 그 저하들의 과정 속에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이들 이름, 자녀분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게 되시고 말하는 거, 읽는 거, 걷는 거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 기능들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어떤 필링, 감정과 또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어떤 디그니티를 끝까지 공감해 주는 게 그 돌봄의 시작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때에 그분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매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평소에 많이 해드렸던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이 한인 사회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느끼셨고 좀 개선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게 치매라는 게 그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노망 들었다 아니면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하는데요. 병을 우리가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인 사회에서 주치의 선생님이나 신경과 선생님 혹시 주변에 또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 치매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예방을 빨리 시작할수록 진행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좀 늦출 수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피검사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기술도 이제 곧 실용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도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좀 그런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빨리빨리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요즘은 정말 좋은 약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병의 어떤 진전을 좀 늦출 수도 있고 훨씬 더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망증과 또 치매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제 흔히들 자꾸 깜빡깜빡하면 어머 치매 온 거 아니야라는 말 많이 하는데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부분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제가 어디 교회나 복지관 이런 단체 시니어 모임
모임에 가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제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이 필요해서 아니면 약을 픽업하러 가기 위해서 월그린이나 CVS 같은 약국을 간다고 예를 들면은 그분들이 이제 운전을 해서 혹은 누구의 도움을 가사보 조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무슨 물건을 픽업하려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검사나 혹은 좀 그 상황들에 반복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동행해 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트레이싱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물건을 뭐 약을 픽업하러 왔지 물건을 사러 왔지라는 생각을 알게 되시면 좀 건망증의 확률이 있죠. 근데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제 65세,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혹은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당장 치매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과 함께 내가 혹시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은 이제 MCI라 그래서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에 걸리신 분들이 초반에 이제 치매 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인해서 치매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따라서 MCI 진단이 한인사회에서 필요하신 분들께는 조금 빨리 지속될 수 있기를 조금 바라고요. 건망증과 치매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혹은 또 비전문가를 찾고 카더라 통신 너무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의료진과 꼭 상담을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음식,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사회활동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시면서 그 삶의 좀 퀄리티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치매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치매 환자 또 가족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더불어서 좀 가족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뭐 사실 저 역시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이거 치매에 대해서 또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 공부를 하고 지금 시카고에서 이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족분들이 역시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큰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케어 양로원에도 모시고 있는 약 60여 명의 한국 어르신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치매에 끼가 있다고 하죠.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과정 속에서 좀 중증 치매 환자로 진행이 되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어디로 또 집 바깥으로 나가실까봐 혹은 의심이나 배회, 환청이나 환시 증상, 망상 증상으로 조금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 혼자서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한울복지관이나 주간 보호시설, 어덜트 데이 서비스, 또 치매 전문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카페나 어시스턴 리빙, 널싱홈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리소스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이번에 수상을 했던 이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은 한국어를 포함한 200개 언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언제든지 24시간 전화를 하시면은요, 한국어 상담사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가족 돌봄의 기술이나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대표 번호나 혹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안내 사항들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때 조금 염려하는 것이 또 경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복지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저소득층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뭐든지 내가
비용 부담이 조금 많이 들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지레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도움 필요하실 때에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실제로 보험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내 재산이나 내 수입 자격에 또 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신다면은 언제든지 그 상황 안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전미 치매협회에도 이렇게 한인분들이 필요를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시고 미국에서는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한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협회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우리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김 선생님 어떠세요? 이 하시는 일과 신앙 어떤 그 소명감을 좀 갖고 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었는데요. 마음속에 항상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으로서 돌보는 어르신들, 가족들 최선을 다하고 또 나의 부모님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널싱홈 요양원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롱텀으로 장기 요양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곳이 마지막 집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 100세 이상까지 사시면서 한평생 헌신해왔던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제 돌보면서 특히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임종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또 감사해하고 가족분들과 있었던 좀 아쉬운 부분들 혹은 또 서로 감사하고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좀 신앙인으로서 상담해드리는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번 상을 계기로 마음을 좀 다잡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하시는 일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케어의 김남규 선생님 만나 뵙습니다. 자, 어느덧 이 시간 이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때가 됐네요. 오늘 끝 찬양으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후 12시에 다시 한번 재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손 바라는
아니나이까.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